안녕하세요. 벨린 수학의 박준영 원장이랍니다. 지난번 첫 편집이었죠. 편집하고 여러 가지 피드백이 들어왔었어요. 반영했거든요. 자막 중간에 달고 부연 설명 그쪽에 띄우고 점차 나아지는 방송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볼게요. 참 이런 것도 피드백 들어왔었어요. 자, 의식대과 초중도가 달라요. 영상 밑에 설명편에 설명해놨거든요. 의식대과는 학령 무관하게 고등과정 하는 학생들, 두 번째는 초중등 과정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 두 개를 나눠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던 편은 여기에요, 여기. 요쪽 타겟으로 설명한 거라서 요쪽을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애는 너무 먼 얘기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못 알아듣겠다. 내용적으로 고등까지 바로 들어가니까 제가 물론 부연 설명을 해놨었어요. 지난 편집하면서 넣어놨는데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준비해온 게 교재 어떤 걸 선택해서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이유 때문에 교재를 선택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교재를 좀 선택할 필요 없다. 주제는 교재 선택인데 교재 선택뿐만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여러 개 말씀드리다가 광범위하게 확장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 하면 다음번에 주제 잡아서 얘기해드릴게요.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 영상 촬영할 때 피드백이 있었어요. 지난번 전범위하고 단원별 설명할 때 중학교 2, 3학년 이후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에 조금 담아놨어요. 당연히 단원별로 시험 보고 단원별로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고 어린애들 위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을 뿐이지 실제로는 중2, 중3 저희들 그런 데 있어요. 고등인데 고등에부터 들어온 애도 있고. 근데 우선은 이상적인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상을 먼저 실천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는 그걸 주제 잡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상에 띄워놨을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다음번에 주제를 잡고 또 할 거예요. 오늘은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70과 80과 90. 자, 여기 고등학교 수학 내신 성적인데 이 정도 점수 받으려면 어떤 교재를 해야 되는지를 밑에 써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는 세니어. 그다음 여기는 1품 블랙 라벨리고 모의고사.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센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뭐가 없죠. 어머니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걸 제외시켰어요. 제외시켜도 돼요. 제외시켜도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정석은 첫 번째. 문제집이 아니에요. 이론서예요. 이론서다 보니까 나는 이런저런 이론을 알고 있고 그거를 너희한테 내가 어필하겠다.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그냥 섞여 있을 뿐이에요. 문제집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증명을 많이 해요. 애들 대학 교수 만들 거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애들 심오하게 만들고 새로운 결과는 창의적으로 뭐 생각해라. 저희 입시예요, 입시. 애들 성적을 잘 만들고 그 성적 따라서 자기가 바라는 학교를 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희는 학원이니까 저희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과 직결되는 문제집이나 이런 걸 푸는 게 저희한테는 1순위예요. 근데 정석 같은 경우는 함부로 말씀드릴게요. 진짜 아니에요. 제가 특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상할 때 보통 일반적인 학원들에서 정석하고 그 다음에 쌤을 같이 해요. 어떤 학원들은 RPM도 하고 개념 원리도 하는데 정석 기본적으로 베이스 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세 가지 들 건데 첫 번째는 문제집이 아니다 보니까 수상 때는 괜찮아. 수화 때도 괜찮아요. 이제 개정됐으니까 공통수학 1, 2로 할게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까지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석하고 센 비교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문제 유형이 똑같아요. 유형이 똑같으니까 얘 풀고 나면 얘가 쉽게 풀려요. 반대로 얘 풀면 얘가 쉽게 풀려요. 근데 나중에 이름 바뀌긴 하지만 미적 1과 미적 2가 있어요. 그때부터 완전 이론서가 돼버려요. 제가 예전에 여기를 수업하면 딱히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전부 다 증명 문제예요. 시험 적합성이 없는 증명 문제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증명 문제예요. 요즘에 증명 문제를 버린 추세거든요. 수능 문제에서 증명 문제가 몇 가지 나오는데 빈칸 끼기 넣기 문제예요. 그 빈칸하고 빈칸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걸 그냥 없애겠어요. 증명 문제조차도 없애버리면 앞으로 그냥 안 풀어도 돼요. 이런 증명이 점점 더 정석에서는 많아지다 보니까 수험 적합성 많이 멀어져요. 특히나 이제 미적 1부터는 극심해져요. 고등관 처음 가르치는 강사한테 적합. 고등 강사 있고 그 다음에 중등 강사 있죠. 근데 그 차이.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고등 과정 하는 강사도 있죠. 센이나 1품이나 불라나 이런 어려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풀고 나서 애들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면 고등부 강사, 그 중간에 있는 강사, 중등 강사 사이에 그런 분들이 과연 여기 있을까요? 없어요. 전부 다 고등 올라가 있어요. 왜? 패가 달라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통 시작하냐면 고등과정을 하는 학원에서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애들 오랫동안 못 붙잡아요. 한 바퀴 돌고 나서 다른 데를 가죠. 이 정도 급의 분들이 아닌 분들이 어떻게 애를 잡아야 되니까 갓 이제 배우는 거야. 이거를 처음으로
배우고 처음부터 애들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 와중에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 어차피 여기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제일 적합한 게 이게 제일 좋아요. 정석은 진짜 쉬워요. 어떤 환상을 가지시기 모르겠지만 일품하고 불라 고정이나 그런 걸 풀어내고 애들한테 설명하고 이분들한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요. 3번이 뭐냐면 아직도 부모님 세대의 교재죠. 초등 들어오는 애들이 어머니들께서 저랑 이제 나이가 비슷해요. 왜냐면 저 정세대니까 아직도 어머니들한테는 이게 통하는 거야. 처음 적합성 때문에 무조건 이쪽이 더 훨씬 좋아요. 굳이 정서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석 안 해도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낸 애들 그 블로그에 다 올려드리잖아요. 걔를 다 저희 과정 거친 애들, 정석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걔를 정시 통해서 서울대 의대 가고 연대 치대 가고 뭐 등등 했거든요. 괜찮으니까 굳이 정석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석은 굉장히 단원비에 특화된 문제예요. 이것만 파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해도 물론 또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우리하고 다른 애들이니까 지난번에 강조했죠.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니까 단원별로 파고드는 정석 해봤자 계속 뺑뺑이 돌아요. 기본 정석, 실력 정석 계속 돌죠. 그리고 학원 입장에서 정석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기본 정석 6개월 돌리고 실력 정석 6개월 돌리면 너무 좋아. 수상만 해도 1년 끌 수 있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거 시간 질질 끄는 것밖에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센 돌리다 2달밖에 안 걸려요. 그래도 센하고 라스는 다 푸는데. 그리고 그거 애들 머리 들어가나? 들어갈 거면 하는 게 저희 목적이죠. 그리고 정석을 한 1년 동안 했어. 그런 애들과 센으로 2개월 하냐고 어떤 애들이 더 단단해지냐? 별 차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구멍은 똑같아요. 이런 학원 있죠. 정석 가지고 1년 돌리고 시험 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가라. 되면 더 패스한. 근데 잘 보세요. 같은 과정을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10번 돌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애들이 수상 천천히 다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잘해. 이건 못해. 잘하는 것들은 잘하는 대로 계속 잘할 거야. 근데 못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하다 보니까 이게 막혔어요.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제가 알려줘요. 그럼 두 번째 또 풀잖아요. 어떤 일을 풀어야냐면 선생님 제가 이때 질문했던 건 기억나요. 근데 내용은 몰라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푼다고 해서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게 왜? 나이 때문에 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흡수 원래 잘하는 애가 있고 흡수 못하는 애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이런 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잘 받아들이고 제 걸로 만든데 나이가 제게 아닌 애들은 반복해봤자 자기가 급한 게 아니야. 채운다 생각도 없어. 의지도 없어. 공부 의지가 없어요. 10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장점이 있어. 잘하면 뒷다 잘해져. 근데 10번까지 돌린 이유가 뭘까요? 못하는 거 채우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안 채워진다니까. 제 주변에 있던데요. 그런 애들은 원래 되는 애들이야. 근데 안 있는 우리 애들 붙잡고 왜 계속 돌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돌려봤자 여전히 구멍 그대로예요. 예를 한다고 해서 뭐 좋다는 방법 아니에요. 똑같아요. 시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럼 뭘 선택하면 훨씬 좋아요? 이게 선택이 훨씬 좋죠. 왜? 이렇게 해서 저희 학원 기준으로 하면 수화도 2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수원 2달 걸리고 수투 2달 걸리지. 다 합치면 7달 반이죠. 중간에 내신 시험도 있으니까 과정 거치면 보통 1년이 지나가요. 1년 지나면 뭐 나이를 먹어요. 나이 먹으면 이제 자기께서 돼요. 점점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쪽 말고 이쪽을 선택해라. 왜? 나이 때문에.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센을 먼저 하는지 말씀드렸고 물론 1편과 불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하면 1시간 지나요. 그래서 오늘은 잘라서 1편 할게요. 교재 선택에 대한 1편은 센을 왜 선택해야 되며 정성은 왜 선택하지 않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지만 나이가 제일 중요해. 나이 먹어서 하는 얘기 아니고 나이 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전범부터 하고 다음에는 가시면 돼요. 그게 그나마 갭 줄이는 방법이에요. 좀 정리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교재 선택에 대한 두 번째 얘기 1품과 불라를 왜 선택해야 되며 모의고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두 가지 한 번에 하면은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안 되면 또 2부 3부로 나눌게요. 오늘 교재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찾아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뵐게요.